네,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의 자녀들을 둘러싼 유명세나 의혹, 문준용 씨나 안설희 씨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이었죠. 서울시 교육감 범여권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 이혼한 전 부인과 함께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SNS를 통해서 가정사를 폭로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른바 샤우팅 사과 기억하실 겁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네, 같은 선거였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몽준 전 의원.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듯한 글을 쓴 막내 아들 때문에 곤경에 처했었는데요.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반대로 선거에 힘을 보탠 정치인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 권혁세 후보의 딸 지윤 씨는 응원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빠를 분당과 판교 그리고 대한민국에 다시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딸인 배우 윤세인 씨, 또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의 딸 유담 씨도 선거 1등 공신 자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하죠. 정치인들의 자녀도 물론 검증 대상이 돼야겠지만 본질은 정치인 본인의 능력과 자질 검증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자들. 지금 이현수 기자 얘기대로 본질은 정치인 본인일 것 같은데 이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과 검증이 선거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의 문제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고요. 특히 요즘에 금수저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병역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 그다음에 불법 증여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선거 때마다 화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이제는 좀 더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 이현수 기자가 언급했던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도 화제가 됐고 그 심상정 후보의 아들도 또 화제가 됐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정적인 영향만 아니라 이렇게 효자 역할하는 후보도 아들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 네, 가족들이 사실 선거운동을 함께 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그 후보도 보겠지만 그 가족들의 모습이랑 또 가족들끼리 어떻게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챙겨보겠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후보의 아들 모습입니다. 이 아들의 훈훈한 모습에 이제 인기가 더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의 딸은 이제 사실 선거 경선 당선될 때나 사무소 개소식 이런 데 함께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알리고 또 유 후보 관련해서 다양한 예금 논란도 있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지만 확실히 좀 이슈화 되면서 그 후보에게는 좀 도움을 주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후보의 자녀들도 있는데 홍준표 후보 아들도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차남이죠. 차남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화제였었는데 서한아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이죠. 이 홍 후보의 둘째 차남인 정현 씨가 결혼을 한다는 게 이 모바일 청첩장이 인터넷에 돌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 29일 그러니까 대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홍 후보 측 관계자는 이 대선 출마 시점과 상관없이 이미 잡혔던 일정이다. 그리고 아들 혼례와 이 대선은 원래 별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둘째 아들 사실 홍 후보가 이 당내 경선에 당선될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로 알려졌는데 이 둘째 아들은 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현재 이 미국에서 항공 유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홍준표 후보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었지만 실제로 홍 후보와 그 아들의 각별한 사이가 그 부인인 이승삼 여사를 통해서 전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삼 여사가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은 매우 각별하다. 첫째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아들들에겐 매우 자상한 아빠다. 이런 좀 의외의 면모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군대 간 아들한테 이게 매주 편지를 썼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한데, 홍데스크. 네네. 홍데스크는 군대에 있을 때 아버님한테 편지 받은 적 있습니다. 저는 제대한 지가 한참 몇십 년 돼서 잘 모르겠는데, 훈련소 있을 때 한 번은 받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렇게 튼튼해 보이셔서 걱정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최 기자는 아버님께 저기 편지 받았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예. 아유. 군대를 안 가셨었죠? 저기도. 아들한테 이제 무뚝뚝하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무뚝뚝한데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문준용 씨가 밝힌 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면회를 오셨습니까? 군대 갔을 때 아버지? 한 번 그 말씀이 되게 없으세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저도 전화를 많이 안 했는데 근데 패턴이 항상 똑같았어요. 제가 전화해서 아버지 저예요. 잘 지내냐? 예. 이러고 갔어요. 예, 저희 아버지 그야말로 경상도 아빠들 집에 오면 두 마디 딱 한다는 딱 밥도 그다음에 불 꺼라. 예, 문재인 후보 집에서는 전형적인 경상도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이게 아들 준용 씨의 폭로였는데, 근데 이현수 기자, 문재인 후보가 또 무뚝뚝한 반응을 보였던 게 있습니다. 바로 아들 의혹에 대해서 고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죠. 정리해 주시죠. 아들 의혹이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럴 때 우리 고향에선 이렇게 얘기한다. 고마해라. 이렇게 그 지역 언어를 써서 사실상 관련이 없는 의혹일 뿐이고 공세일 뿐인데 이제 좀 그만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었는데요. 그 문준용 씨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사실 경상도 아버지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뭐 경상도 아버지의 그런 유머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요. 뭐 군 시절 아버지와 통화하면 거의 패턴이 같았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끊었다. 이런 거랑 또 집에 들어오면 뭐 밥도 불 거라 이 딱 두 마디였다. 이런 사실상 뭐 경상도 아버지의 전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아들과 안철수 후보의 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딸의 재산 내용을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자, 서한남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의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여 약 1억 1,200만 원입니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3년식 자동차 현재 시가로 2만 달러 안팎 한 대 있을 뿐입니다.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 원화 기준 연 3천 내지 4천만 원 상당입니다. 본인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 것입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의 딸에 대한 학비 지원은 대학 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습니다.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습니다. 네, 논란에 정면 대응한 건데 결국 정리하면 예산과 보험을 포함해서 이 예금과 보험만 총 1억 1,2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2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 한 대가 있다. 이게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의 전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총액 1억 1,200만 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해명의 결국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 부자로 알려진 그러니까 안랩 주식으로 엄청난 재산가인 안철수 후보로부터 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없다. 스스로 모은 돈으로 이 1억 1,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을 뿐 물려받은 게 없다. 즉 금수저로서 어떤 재산 논란이 될 게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측 딸 안설희 씨 재산뿐 아니었습니다. 원정 출산 의혹, 이중 국적 등 딸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부 또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 이현수 기자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네,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딸 재산 내역을 공개하기도 전에 원정 출산, 이중 국적 논란, 이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989년 3월 출생이며 출생지는 서울시 종로구 영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미국 국적은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아울러 영주권조차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말로 잘 소통할 수 있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안설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될 때마다 안철수 후보 측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확 치고 나온 걸까요? 네, 뭐 사실상 이 안철수 후보의 딸을 둘러싸서 네거티브 공방이 좀 점점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재산 내역을 공개하면 깜짝 놀랄 거다.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런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일 때 좀 정면 대응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한 번에 이 논란을 정리하고자 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다른 대선 주자들의 자녀 재산 내역을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문재인 전 대표 이제 장남의 재산도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16년 기준의 재산이 공개돼 있었는데요. 장남 같은 경우는 이제 3억대의 그 건물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예금은 한 2천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뭐 사실 절대적으로 비교할 만한 사안은 아닌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고지를 거부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논란이 불거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나올 때 두 후보를 모두 다 겨냥해서 자, 이해창 전 총재의 길을 갈 것이냐, 박원순 서울시장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을 해라. 라고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안철수 후보가 선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네, 사실상 이게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회창 전 총재 대선 때 이야기 기억나실 텐데요.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다 보여줬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그 영향으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 반대로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그런 차이점이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노린 것도 아마 이 논란이 점점 커질 만큼 커지고 나올 이야기가 다 나온 다음에 한 번에 각종 증거들을 내밀어서 더 이상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한 번에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가 딸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자 문재인 후보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기 전부터 문재인 후보도 아들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었습니다. 함께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딸 재산 공개요? 공개 법적으로 안 할 수 있어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니다. 왜 문재인 대표 후보는 남의 딸 재산 공개 안 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자기 아들 취업 비리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당에서 얘기를 하면은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안설희 씨 재산 공개까지 하면서 국민의당 이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데 결국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나설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제 그 문준용 씨 취업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안철수 후보의 딸 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측, 이제 안철수 후보가 딸 공개하겠다. 15일 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측도 어떻게든 뭐 해명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강공 전략을 계속 쓰고 나갈 것으로 해석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마해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2012년부터 나는 충분히 해명을 해왔다. 이러한 얘기를 또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구 여권에서도 굉장한 그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문준용 씨가 공문서 위조를 했다 이러면서 범죄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 측의 해명 또 어떤 공방이 이어지는지 계속 짚어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주요 대선 주자들의 아들,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짚어가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게 어떤 권력자라도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 중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려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을 꿈꾸던 5명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취업에 도전한다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란 보도였는데 이현수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통령 후보들 대선 스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네, 대선 후보들의 스펙을 일명 스펙이라고 하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출신 학교와 학점을 알아봤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서 제기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점과 약점, 취업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뭔지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학점은 서울대 의학과를 나온 안철수 후보가 가장 높은 모습이고요. 그 제일 낮은 학점은 심상정 후보가 2.5로 가장 낮은 학점을 기록했습니다. 약간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학점이 미달돼서 학교 추천을 노려야 한다. 이런 컨설팅을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압박 면접 시에 불리할 것 같다. 약간 내향적인 성향이 불리할 것 같다. 반대로 홍준표 후보는 압박 면접 시 욱하는 모습을 숨겨야 할 것 같다. 이런 취업 컨설팅들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저희가 전문가에게 이 취업 컨설팅 하면서 이 5명의 주자 중에서 누가 가장 취업이 힘들까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 5분의 후보들 중에서 가장 취업이 어려운 분은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유가 일단 학점이 지금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공채나 어떤 자격이 필요한 기업의 채용은 아예 입사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입사 지원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의 면면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보면 근데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 도리어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 서원환 기자 보시기는 어떠세요? 최근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 사상 최대의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보기에 과연 저 스펙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5명의 이 대선 후보 중에 실제로 사실을 패스한 분이 2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의대 출신입니다. 나오면 바로 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엄청난 어떤 경제학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으신 분이고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한다면 과연 우리 지금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즐겁게 볼 수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짚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5분의 대선 주자들의 스펙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취업이 어려웠을 거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저 대선주자 5명도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공감을 해달라라는 뜻도 강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 채널A 정치데스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찾는 일자리 공약도 계속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